가장 먼저 키워드는 조선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최근 증권사에서는 조선 업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 또 하나의 재료가 되고 있기도 하죠. 사실 하나오션을 예를 들어 본다면 필리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크리스마스를 D-Day로 잡아서 그 성과를 SNS에 알리겠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상원 가이드, 이러한 이슈들이 조선주에 좀 선물이 될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공부해 볼까요? 지금 이영애 씨가 참 좋은 포인트를 얘기를 해줬는데 단순하게 얘기를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기대감이죠.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조선업종에 대한 특징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업종, 이 사이클 산업이라고 제가 일전에도 이 오마이 주식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7년에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사이클이 돌아간다라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런 기점으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삼아서 봤을 때는 지금의 조선업종은 사실상 호황기에 가깝고 하나의 실적 기반의 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0년도 초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종이 호황기를 누렸었다가 이 몇 년 동안 이 수주 이력들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선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좀 많이 오래 이어왔었죠.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몇 개년 동안에 조선의 사이클이 다시 돌아주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호황기로 다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작년 기점 혹은 이번 연도 초반 기점으로 이 호황기가 다시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선업종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신조성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뭔가 신조성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자동차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물가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매년 새롭게 나오는 출시하는 자동차들의 가격 조금씩 뭔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조선의 가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의 가격도 매년 이 요청량에 따라, 이 발주량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지표로 신조선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조선업종에 대한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는데, 자, 신조선가 가격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의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조선가의 가격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이 조선업종의 업종들의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사실상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물량 공세를 하는 중국의 기업들도 사실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그런 불황이 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서도 살아남고 있어요. 어떠한 부분들이 포인트냐? 바로 고부가 가치의 수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선, LNG선, 잠수함, 요즘에 조선 얘기하면 이 대표적인 세 개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세 개를 중심으로 수주를 계속 꾸준하게 이어오다 보니 영업이익률도 역시나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싼 배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것보다 비싼 배를 하나만 만들어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줄어들고 당연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전체적인 배의 생산량은 줄었지만 이익률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 기업들의 실적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신용평가사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의 기업들이 이 기업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매겨주는 평가사가 있는데, 자, 이번에 이 조선기업들의 신용등급도 꾸준하게 우상향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외부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용이 좋기 때문에 뭐 대출을 받을 때나 아니면 투자를 받을 때나 이런 부분들에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3사가 있죠. 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의 대표적인 이번 연도의 수주 이력들을 보아하니 HD, 현대중공업은 69척의 컨테이너선을 수주를 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 이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로 고부가 가치 선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상상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부가 가치의 선박은 조금 수량이 적을 수는 있어도 현재까지의 원래 이번 연도 목표량
무려 105%를 달성을 했다. 꾸준하게 이 수주를 받아오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필리조 선수 같은 얘기를 우리가 방금 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이죠. 사실 조선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보다 현재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바로 하나오션을 좀 더 많이 알고도 계실 겁니다. 조금 이따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점유율이 무려 25%에 달한다더라. 그거 굉장히 엄청난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선 기업이 살짝 주춤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활약을 하고 있더라.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의 선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아시겠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핵 잠수함도 있을 것이고 LNG선도 있을 것이고 컨테이너선도 있을 거예요. 각각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잠수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오션 이번에 캐나다에서 이제 잠수함에 대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또 입찰서를 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잠수함을 만들려고 여러 국가에 있는 이 조선 기업들에게 자, 우리 조선은 잠수함을 만들 건데 어느 기업이 참여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 그래서 캐나다 장관의 사업장 방문 이슈도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이었고요. 잠수함 도입 이전에 이 잠수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성능과 그리고 유지보수 같은 조건들을 평가하는 자리가 됐다. 만약에 이번에 캐나다 장관이 방문을 해서 이 하나오션을 비롯한 잠수함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했다가 어느 정도 조금 맡겨도 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바로 이 60조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 역시나 우리가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자, 우리나라가 잠수함이 어떤 위치길래 이 정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또 입찰서를 낼 수 있는 능력이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건조와 개량 사업 수행을 이미 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을 만들어서 이미 수주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잠수함 같은 경우는 디젤 잠수함, 요즘 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기본적인 화석 연료로 인한 잠수함을 사용했다면 요즘에 효율적으로 핵 잠수함을 또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성까지 띄고 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우리가 방금 전까지 얘기를 드렸던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이에요. 이건 이제 아시겠지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자면 LNG 운반선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화석 연료로 사용했던 배들보다 우리가 이제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친환경 시대잖아요.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즉 넷제로를 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LNG를 기반으로 운반하는 조선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까지의 배들은 이미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그 배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와 함께 이 LNG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까지 겹쳐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조선업종에게는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 그리고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고부가 가치의 선박으로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이 배가 있죠. 자, 이 배는 제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왼쪽에 여러분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 왼쪽의 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배예요. 그냥 일반 배라고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이 배는 지금 금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무슨 선이에요? 고부가 가치 선박이죠. 비싼 배예요. 자, 근데 그만큼 비싼 배인 만큼 컨테이너가 많이 실릴 수 있더라. 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물동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운반을 해야 되는 물동량, 즉 물품들이 많아지게 되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배가 많이 다녀야겠죠. 그럼 배가 많이 다니는 것보다 한 배를 통해서 많은 물품들을 한 번에 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이런 해운 기업들에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해운 기업들은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꾸준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자,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친환경으로서의 전환,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과 카타르발 프로젝트로 인해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것은 조선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주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 기업을 왜 봐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투자를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랜 기간 동안 해오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장 여러분들의 포트에는 아마 대부분 기대감,
말 그대로 기술주 기반의 이 상품들이, 이 주식 종목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 건데, 시장이 어려울 때는 기대감을 통한 종목들도 굉장히 좋지만 실적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꾸려나가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조선을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적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뭘 얘기를 드릴 거냐? 기대감이에요. 자, 왼쪽 많이 본 인물이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뭘 입고 있죠?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있어요. 자, 크리스마스에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왜 크리스마스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마스가라는 얘기를 왜 그때 꺼낼까? 크리스마스 마스가라서 그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윤곽이 이날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날 무슨 얘기가 나오냐? 사업 제안서의 접수와 최종 파트너에 대한 낙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적 기반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어느 순간 가면 저가 매수에 대한 이 유효가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대감까지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겹쳐지게 된다면 꾸준하게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3사 기업들의 차트도 함께 살펴볼게요. 지금 차트 자체가 조금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자, 맨 첫 번째로 이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 개의 주가 차트를 좀 살펴볼 건데,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차트 안의 길과 그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정확하게 맞는 길인지 사실 굉장히 난해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길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거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알게 할 수 있는 지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아쉽게도 지도라는 것보다 올바른 길과 그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과 이정표를 알려주는 내용들을 차트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 자, 길은 바로 차트 안에 황금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길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느냐?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이 아래에 있다면, 지금까지는 아래에 있었죠. 언제예요? 2020년도와 21년도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황금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좀 만들어냈었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위로 다시 안착을 했어요. 자, 황금선 위로 안착을 했다는 것은 주가가 이제 앞으로 향해 가는데 올바른 길을 올라탔다라는 것에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아시겠지만 이 길이 온전하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정표는 바로 이 차트 안에 붉은색 기둥이에요. 자, 이 기둥이 이제부터는 황금선 길에 잘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쭉 가면 돼 라고 알려주니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더라. 자, 밑에 있을 때의 주가는 얼마였을까요? 이때 당시에 주가는 무려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였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30,000원대까지. 올바른 길을 찾아서 계속 꾸준하게 앞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차트는 말 그대로 현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서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자, 황금선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하게 우하향을 해줬던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는 흐름이 나와요. 자, 근데 이 황금선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정표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정표가 나타나면서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해줬을 때 그때부터는 주가가 꾸준하게 황금선 위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는 15만 원 언저리였거든요. 15만 원이었던 주가가 50만 원 근처까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투자할 때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높은 수익률, 고수익을 좀 많이 기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게는 그런 고수익을 노려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리 수익은 볼 수는 있어도 여기에 대한 고수익을 기다려보기에는 사실 좀 어렵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황금선과 이정표를 알게 된다면 낮은 주가에 있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고수익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 상승이 대략 200%가 넘어가죠. 자,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가 황금선과 이정표에 대한 교육도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마스가 정말 재밌네요. 자꾸자꾸 기억이 나겠습니다.